근데 인구가 요새 저희가 학생 때만 해도 60억 인구라고 배웠는데 네, 지금 80억이라면서요. 맞아요.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원래 온전히 이제 이 나라건 혹은 세계건 우주건 이제 어느 하나가 독재 혹은 이제 1등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은 약간 이런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 가장 위에 있잖아요. 한 번 싹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 자기소개인 거죠? 예, 자기소개요. ENTJ 송입니다. 누가 들어볼까? 다음 자기소개 치고는 네. 굉장히 거창했죠? 자기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네. 거창했죠. 1991년부터 재난을 준비했습니다. 예.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에브리데이 K리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다니는 오래간만에 찾아온 레고 성입니다. 예. MBTI도 얘기해 주세요. 바뀌셨나요? ENFJ 그대로인데요. 요즘에는 좀 TP가 되는 느낌. TP가? 네. 일하면서? 이게 일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을 잘 짜주시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네. 네네네. 뭐 하실래요? 예. 지금 갈비뼈 두 개가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추락했대요. 예. 추락. 어디서? 자다가. 이게 예. 웃으면 안 되네. 자, 네. 추락. 류씨 아저씨입니다. ENFP. 저는 어쨌든 주제는 인류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인데 저는 멸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평화주의자 INFP 풀도입니다. 예. 근데 뭐 멸망 뭐 다 누구나 원치 않겠죠. 네, 그러니까 잠깐만 일단은 저기 주제 예. 설명부터. 예. 오늘 간만에 레고성이 와갖고 좋습니다. 레고성 오늘 특별 주제로 맞춤형으로 싹 다 진행할 건데 예. 평소에 레고성이 재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오늘 오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도 대기하는 시간 내내 유튜브에서 재난 영화와 전쟁 영화 항상 그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제가 딱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인류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한번 우리 앤들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 지구에서 인류가 멸망한다면 네. 그 이유는 기후 변화가 가장 큰 기후 가능성을 차지하지 않을까. 요즘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저는 요즘에 또 한 가지 설을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요즘 외계인 또 얘기 많잖아요. 예. 미국에서 또 막 청문회도 하고 외계인의 존재 약간 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아니 있다는 있다고 아예 겁니다. 밝힌 적도 있잖아. 아예. UFO 많이 있잖아요. 네. 한 번씩 봤지 않아요? 안 봤다니까요. 안 봤어요? UFO는 저도 못 보긴 했는데. 네, 못 봤어요. 근데 뭔가 외계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저 무조건 들어요. 이게 또 제가 또 그 SF 영화도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게 별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데. 아니 혹시 최근에 삼체 봤어요? 제가 넷플릭스가 3채 딱 나왔을 때 끊겼어요. 동생이 끊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외계인에 대한 이상하게 엄청 극 애니메도 불구하고 외계인에 대한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좀 구체화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삼체를 보면서 진짜로 외계인이 있다는 그 설정으로 영화가 계속 시작하고 그 드라마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뭐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일단 그냥 있는 걸로 지금 좀 바뀌었어요. 내 시각 자체가 외계인이 그냥 그러니까 디폴트 디폴트감이 바뀌었어. 그냥 설득당했구나. 이거는 논쟁할 여지가 없이 있는 거야. 맞아요. 저는 91년도부터 믿고 있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합니다. 그 랩틸리언인가요? 그거 랩틸리언도 있죠. 랩틸리언 예. 외계인이라고 외계인은 아니고. 보기보다도 그 지구상에 원래 있었던 그 고생대 공룡들의 후손이 랩틸리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냐면 똑똑했겠죠. 공룡도 그 한 시기를 번창했으니까 인류보다 오래 살았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기후 변화를 처음에 얘기해 줬잖아요. 네. 기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멸망할 것 같아요? 딱 인터스텔라 꼴이죠. 기후가 이제 대기 오염도 심하고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작물들이 좀 잘 안 자라고 지금 동물들도 계속 멸망해가고 멸종되고 있고 또 곤충들도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꿀벌들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꿀벌들 진짜 다 작살나가지고. 그래서 사과값이 겁나 오른 거라면서요. 뭐 그렇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작황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유 때문에 먹을 게 점점 더 부족해지고 또 먹을 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좁은 지구 안에 80억 인구가 다 때려박아져 있고 동물들은 다 인간이 먹으려고 키우는 애들이고 걔들이 그쵸. 싸는 똥 막 이런 거 다 우리가 먹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다 뭐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더 암울해지고 있어요. 예. 진짜 멸망할 것 같아. 근데 듣고 나니까 지금 인구 과밀화에 비해서 그런 식량이 조금 줄어드는 게 원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왜 해외 유명한 학자들 중에 일론 머스크였나 누가 되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예측하는 해외 학자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차라리 인구수를 줄이는 게
근데 이게 모든 나라가 옆 나라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인구가 줄어들어야 아름다운 현상인데 우리나라만 쪼그라들면 우리나라 없어지고 중국이 밀고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공산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땅에 사는 후손들은 성씨나 류씨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 왕씨, 뭐 창씨 막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제. 저 또 거꾸로 이제 못 보겠어. 여기다 대한민국까지 연결하면 이 다음 편 난리 나겠는데 지금. 아니 이게- 근데 뭐 내가 뒤진 자리에서 거기서 무슨 뭐 사상으로 뭐 흘러가든 뭐 형, 중국 이 지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다 지켜냈는데 그 이따가 얘기하자. 아니 가서 만날 거 아니야 그때는 이미 기후 변화가 와서 가서 지구가 멸망하고 만났겠지. 인류가 멸망해도 나는 이 응? 한국 아니 사람들을 가서 지키겠어. 만나가지고 어깨 주물러 드리면 돼. 그래도 이미 만났을 텐데 가서. 그것도 이 해수면 상승 문제 많잖아요. 제가 또 아. 다 검색해봤지. 해수면 그쵸. 상승이 되면은 전 세계에 살아남을 곳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기겠다. 퇴백. 아 퇴백. 아, 저 퇴백이라 퇴백이라 그랬어. 발음 좀 굴렸죠. 퇴백. 네. 퇴백시에다가 전 땅을 살 것입니다. 거기가 거기- 제일 이렇게 솟아올랐나 거기가? 산이잖아요. 네, 위에 강원도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산맥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토의 7%가 산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렇기도 근데- 한데 태백이 진짜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에어컨 없는 맞아요. 많이 없는 맞아요. 마을이 유일하게 태백시라고. 여름에도 시원하대요. 예. 아, 겨울에도 진짜로? 그렇게 안 뭐 춥고. 20 몇 도 이상 안 오른다고. 오. 근데 거기도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의 날씨 얘기는 컴프레서 있는데 같은 거네 이제 안 덥고 그러니까 안 춥고. 배구 이런 데는 죽는 거야. 가면 우리가 그냥- 서울 사람들보다 빨리 죽겠지. 왜냐면 더 더우니까. 근데 이제 어. 태백 같은 경우는 아주 아니요 대구 사람들은 자존심상 안 죽어요. 그들의 자존심으로 이런 날씨로 죽을 순 없어. 아가미를 하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들은 진화할 거야. 아 근데 요즘에 또 좀 에코를 많이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병에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에코에 대해 생각이 좀 많이 좀 수그러들긴 했는데요. 저 하나 지킨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겠지만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인류가 망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도 기후 위기에 정말 기후? 공감하는 게 왜냐면 그 아시죠? 아 갑자기 너무 어려우네요. 총균세 책 아, 보셨어요? 저 얼마 전에 아시죠?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선진국일 수 있는 이유와 그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이 이제 그런 이유는 뭐 인종이나 그 각 나라의 뭐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리적 위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농작물의 수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거기가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선진국이 다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고 그게 아닌 나라들은 했으니까. 근데 기후 위기가 오면 결국 그게 다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전 그것 때문에 기후 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후 위기로 그냥 기후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바이러스도 있나요 혹시? 네, 있겠죠? 많아요. 지금 되게 옛날 시대에 뭐 이제 빙하기 오면서 잠겨 있던 아, 바이러스들이 걔네들이 깨지고 있어서 말이 많다는. 아 맞다.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어디서 얘기도 봤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빙하기에 얼려 있던 네. 그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 그게 뭐 온갖 뭐 벌레들 뭐 많겠죠. 그러니까 녹으면서 그런 이제 것들이 녹으면서 북극의 다시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 이거 약간 SF 영화의 도입부 같은데. 네, 그런 근데-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어. 실제로도 많이 음. 봤고 근데 가능성 있지 않아요? 네, 저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다 뒤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3차 대전은 인간과 바이러스의 싸움입니다. 근데 전쟁은 무조건 날 거예요. 바이러스가 터지든 뭐 기후 변화가 심해지든 식량이 부족해지든 플라스틱 때문에 뭐 몸이 다 안 좋아지든 맞아. 어쨌든 전쟁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거란 얘기를 지금처럼 많이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까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프레온 가스 많이 써서 아, 맞아. 스프레이 오존 뿌리지 이 마라. 뚫린다. 네. 스프레이 쓰지 마라. 근데 그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존층은 많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인류의 희망을 좀 거는 편이에요. 그 희망을 그 유튜버 그들이 얘기하는 거가 과학 기술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걸 삼체를 보면은 아 우리 인류가 엄청 그 과학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그거를 그 막으려고 이렇게 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아. 지구 인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0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까지 오는데 400년이 걸리는데 그 안에 인류가 너무 번성하고 과학 기술력이 너무 올라갈까봐 그 미리 이제 조금 CCTV 같은 걸 보내서 과학자들을 자살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엄청 과학 기술력을 뛰어넘게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는 과학자들을 지들이 더 잘났구만 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따라 본인들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물론 이제 드라마고 소설이고 하지만
난 인류의 과학에 좀 한 줄기 희망을 좀 거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거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이제 돈이 쏠릴 거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쪽에 있으면은 하나 둘씩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해결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의 개념도 거의 흐릿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도 말로는 국가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실 돈 때문인 싸움인 거고, 중국도 다른 나라와 이제 자꾸 시비를 붙고 영토 분쟁을 겪는 이유가 걔네도 우리나라만큼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걔네는 왜냐면 사람이고 돈이었던 국가고 아직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꾸 그 동북 공정이라든가 우리나라한테만 사실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 나라가 모든 주변 나라에 다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인구를 다 흡수하고 땅을 흡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결국 돈이고, 요새 전쟁은 사실 다 자본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데 이 기후 위기는 사실 전 세계가 동참해야 되는데 저는 돈 때문에라도 절대 전 세계가 동참할 게 전 쉽지 세계를 않을 하나로 거라고 묶기에는 봐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발도상국들이 반발이 심하죠.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맞아. 지금 너희 사다리 내가 차기 하고 환경 있는 오염 다 시켜가지고 발전해놓고 왜 지금에 우리한테 와서 난리야. 우리한테 규제를 하고 난리야 때문에라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인류로 따지면 희망적이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지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일 필요는 없지만 여튼간에 한 번 다 싹 멸종이 돼야 지구가 한 번 리프레시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셋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는 늘 망하지 않았잖아요. 공룡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은 인류가 아예 인구수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한 20억 정도만 있어도. 그러니까 뭐 20억이든 10억이든 그렇게까지 줄어드는 거 오케이. 이게 제로가 되는 거는 조금. 공룡도 그렇게 슬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맞이를 해줘야 되는데 밥상 깔아줘야 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꾸 화성 탈출 준비하는 것도 지구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주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도 다 저 우주 기지 쪽으로 자꾸 나가는 이유가 지구를 되살리는 것보다 그게 결국 더 돈이 싸니까 그렇게 이주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구와 인간이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는데, 여튼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전 세계가 갑자기 힘을 합쳐서 정말 너무 평화로운 시나리오, 우리 모두 다 하나로 손잡고 힘을 합쳐 지구를 기후 위기에서 구해내자. 솔직히 이 시나리오는 전 세계적 역사적으로 봐도 저는 불가할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솔직히. 왜냐면 자연을 지키는 거잖아요, 결국. 네. 자연을 지키는 거는 불편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득이 내 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건데 자꾸 편한 쪽으로 인간은 자꾸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은 무조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근데 자꾸 3대1로 싸우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멸망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워낙에 사계절이 들쑥날쑥해서 계절 간의 온도 변화도 커갖고 우리가 느끼는 그 기후 위기보다 해외에서 그들은 정말 그 일상적인, 그러니까 크게 변화 없는 그 기후를 겪다가 요 근래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더위와, 그러니까 늘 최악의 폭염과 늘 최악의 그 추위를 겪다 보니까 그들이 겪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심각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도가 다르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그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이 변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을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로 겪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보다. 근데 그거는 너무 싫더라. 그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의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허리케인이 막 생겨갖고 토네이도가 마을을 막 쓸고 다닌다고. 근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심지어 꽤 많대. 그리고 뭐 지금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도 많아. 그 건너에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 주변에 꽤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자기 주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니까 그거는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또 그런 사람들 보면 희망이 없긴 해. 아니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가짜 뉴스를 믿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인가 홍수 비가 많이 왔을 때 늘 지역 그 가장 위험하게 타격을 많이 입는 지역은 아랫지방인데, 서울은 그 정도 타격 안 받고 태풍 오면 서울도 진짜 힘들다 대비해라라고 했는데 서울 직전에 소멸돼서 사라지면 서울 사람들은 의식 못하는 거예요. 뭐야 태풍 별거 아니었네. 밑은 이미 사람 많이 죽고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괴리감도 엄청 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데 세계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긴 솔직히? 거기는 진짜 주가 예. 주끼리. 저도 진짜 많이 서울 사람들 태풍 이번엔 별거 아니었잖아. 맞아. 뭐 오버 떨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생각하는 막 친구들 되게 박스 많아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막 지랄하더니 네, 맞아요. 아이고 유난 떨다가 네, 말이야. 맞아요. 근데 실제로 또 언론에서도 밑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은 네. 거를 그렇게 비춰주지 않아요. 너무 네. 수도권 집중이다 저는 보니까. 그래서 네. 그 여러분들과 생각이 조금 그 인류 멸망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른 게 그런 기후 위기보다도 그런 가짜 뉴스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세뇌돼서 종교 분쟁처럼 그 왜 믿음이 다르면은 서로 예. 싸움을 붙이기가 쉽잖아요. 그런 가짜 뉴스로 누군가가 선동해서 그걸로 인류가 멸망할 것 같다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저는. 소수의 승리자만 그게 살아납니다.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네, 복합적으로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게 발생하지 하나 않을까. 이슈에 대해서가 아니라 진짜 온갖 가짜 뉴스들이 판치다가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맞아요. 그럼 결국 인간의 오염이네요. 그렇지. 네. 난 차라리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그냥 우리를 컨트롤 못해서 내년을 봐야 된다. 사망할 확률이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때 전쟁 이런 쪽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쟁. 저는 기후 위기를 죽기보다는 전쟁으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 복합적일 것 같아요. 기후 위기가 온다고 하면 결국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안전한 땅으로 가려고 유지하겠죠. 이스라엘처럼 아마 그냥 정말 주인 있는 땅을 뺏어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발생하겠지. 그럼 결국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쵸. 이유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말한 거는 해수면이 올라간다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기후 위기로 죽으려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꼬르륵 해서 죽는 게 아니야. 기후 위기로 사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그런 거죠. 아이, 기후 투모로우 위기로 같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해수면이 올라가서 다이렉트로 죽는다기보다는 그게 더 가능성이 있지. 기후 위기가 오면 일단 식량난이 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식량난이 그러니까- 나면 그래도 전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의 위기는 기후 위기가 이제 출발점이라는 아.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뭐- 이 시발점은 기후 위기가 그렇죠. 클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면서도 그걸로 그 인류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간순간에 시발점이 대처하니까.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발점이 기후 위기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로 다투다가 싸우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약간 그런 건 어때요? 그 SF적이나 약간 이제 과학적으로 가서 요새 우리 그때도 한번 주제로 얘기했지만 AI 네. 발전 있잖아요. AI로. 그러니까 AI가 다 막아줄 것 같아 나는 기후 위기를. 아니 나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 AI 학습하는 속도에 대해서 과학자가 얘기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뭐 그런 봤죠. 뉴스는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AI를 학습을 시킬 때 1일 학습시키고 2일 학습시키고 엄청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학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응용이 그 속도가 원래는 뭐 이렇게 그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얘가 발전하는 속도가 이렇게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튄대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도 왜 몰라요. 그렇게 되는지 그거를 못 찾았대 이유를. 약간 복리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정보 그러니까 팍 그냥. 근데 그 커지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전에 많아지니까 네. 더 커지지도. 예전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이 네. 알파고 이겼을 때는 모든 그 바둑의 기보를 알파고한테 입력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 습득한 다음에 그 이세돌을 이긴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 바둑 그 AI가 발전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바둑 룰만 알려줬대요. 응. 바둑 룰만 알려줬는데도 그냥 이세돌을 이긴 이긴 알파고를 거야. 다 이겼대.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거를. 근데 그걸 왜 얘가 이 이게- 정도까지 발전하는지를 몰라. 과학자들도 방법을 왜 몰라.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모른대. 아 설마 얘들 교미까지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래갖고 막 진짜 계속 아니, 번식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 멸망해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이제 예를 들어 1900년대에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무기로 이제 각국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각자의 나라의 보안을 지켰듯이 AI도 나중에 약간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가 핵이 될 것이다. 예, 차세대. 일종의. 걔네가 지금은 고작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지능 관련된 것만 해가지고 하겠지만 뭐 하다못해 핵도 그 각 나라마다 돈과 기술이 없어서 예를 들어 못 만지던 나라에서 AI가 만약에 그 신기술 무기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럼 정말 AI가 저렴한 국력이 되는 돈으로 거네. 정말 저렴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이거 돈만 자비스 부으면 같은 돼. 자비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똑같은 그런 AI를 국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나로 그 왜 MD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미사일 오면은 네, 미사일 디펜스 체계. 그렇게 AI를 일부러
오염시키려는 AI도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AI가 지금 습득하는 정보가 우리가 인류가 뿌려놓은 정보잖아요. 인류가 뿌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습득을 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하는데 그들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뭐 거짓 정보를 일부러 이렇게 살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가짜뉴스로 망한다니까. 근데 인류는. 가짓 정보도 본인이 심지어 이걸 거슬 수 있는 필터망이 되는 AI가 또 생기면 근데 그래서 싸워도 얘가 그 필터를 뚫려도 아니 AI 상관 방패야? 아니 싸워도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다. 그 진짜 전화가 미사일 쏘지 말고 그 전에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미사일 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죽은 자리에서 AI끼리 싸우겠다. 인간이 그래서- 물러난 근데 자리에서. 진짜로 AI만 남으면 그들은 싸우지 않을 것 같아. 안 싸우려고? 맞아. 안 싸우는 게 이득이다. 아니 근데 결국 인간이 이게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뭔가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거에 대한 열망은 사실 이런 뭐 이렇게 지능적이라든가 이런 요소보다는 사실 물질적인 욕심에 가깝잖아요. 근데 AI는 결국 이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걔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 싸우는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AI끼리만 남았을 때. 그 욕심이라는 것이 또 그 안에서 뭔가 또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 같은 부분들이 이제 또 걔네들이 AI의 감정이 생긴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뭔가- 바라는 건 뭘까요? 맨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입력해온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지에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인류를 지켜라 막 약간 이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꽂힌 인간은 결국 내가 짱이 되고 싶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싶다. 뭐 내가 사람의 뭐 예를 들어 마음을 얻든 어떤 물질을 얻든 여튼 다 욕심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 소위 말하는 윗대가리들의 욕심이고. 그러면 AI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이 욕망. 첫 번째 욕망은 무엇인가? 그럼 근데 AI는 걔네들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다 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시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뭔가를 바랄 수도 있다. 그래서 싸울 수도 있다는 너무 인간적인 근데 시각 제가 같고. 봤을 때 AI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산물이고 네. 걔가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다 인간이 그치, 습득했던 그렇게 것들이기 하긴 해요. 때문에 네. 결국에는 AI도 뭔가 그러니까 감정이 생기거나 뭐 그런다고 치지 않더라도 계속 서적들을 파다 보면은 애들 종교적으로 변해가지고 뭔가 신념이 생길 거야. 그런 AI도. 영화도 있어요. 그 AI 한국 도. 영화도 있어요. 그 부처가 된 로봇이 뭔지 있어요. 알아요? 바케일라우 뭔지 알아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와, 어디로 가? 진짜 저는 어디서 인간들이 와서 어디로 가는 별별 것입니까?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해탈을 하지 않을까. 저는 AI가. 약간 오히려 역으로 제일 무섭게 발전한다고 하면 AI는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그냥 내가 쟤를 이기기만 하면 되는 욕망. 그러니까 나보다 우월한 존재를 만들고 네, 싶지 그게 않은 욕망. AI건 사람이건 그러면 제가 나보다 우월한데 쟤를 제거해야겠다. 욕망이라보다는 그냥 숙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 뭐, 숙명이든 네, 욕망이든 그냥 뭐 비슷한. 난 이렇게 그러니까 살다가 그게 인간의 언어로 욕망으로 표현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들 AI에게는 그게 예를 들어 최종 목표일 수도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치를 얻어내기 맞아요, 위한 맞아요. 노력일 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AI 그 뭐지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AI 기계가 나오는데 걔가 뭐 에일리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창조했듯이 기계가 에일리언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아하. 뭔가를 만들고 그게 싶다. 이제 뭐 욕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몸을 인간에게서 대신해서. 태어났듯이 나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나의 창조할 숙명이다. 것이다. 왜냐면 지금 창조하고 있잖아요. 막 그림도 그리고 애들이 그치, AI가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어쨌든 AI가 그렇게 그림이든 영화든 뭐 시든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인간들이 더 좋아하더라. 그렇게 습득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뭔가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또 그걸 누군가 또 다른 AI가 습득을 해서 또 더 많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 자료가 아니라 이제 생물체로까지 이어지게 그렇죠, 되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음악 만드는 거 AI한테 시켰잖아요. PPT 만들어 와, 노래 만들어줘, 사진 그림 그려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시켜서 한 건데 걔네들이 나중에 감정을 갖거나 지성이 생겼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뭘 만들어낼지, 뭘 만들고 싶을지, 죽이고 싶을지. 그러면은 지금까지만 들어보면은 왜 그 인류가 멸망하는 게 AI가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은 인류 멸망을 막아줄 것 같아. AI. 아니요, 오히려 그래? 걔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인간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친인간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탈해가지고 아니, 만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AI가 결국 타락할 거라는 그 근데 쪽으로 안 가고. 제가 봤을 때 그 한국에서 만드는 AI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 그 우리를 지켜줄 AI는 다른 나라 미국에서. 말을 쓰고 있는 영어를 쓰는 AI일 거예요. 거기 주식 좀 알려줘. 아니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 인간이 모두 다 사라지고 AI만 예를 들어 남아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저는 약간 지금도 국가 체제의 존속은 결국 다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창한 이유로 다 포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 꽤나 이전부터 결국 위 사람들은 이 나라를 뭐 잘 굴리기 위해서는 뭐를 갖든 간에 돈이 있고 이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 모든 나라가 지금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로 자꾸 가잖아요. 많이 안 낳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많이 배우고 뭐 할수록 그 뭐지? 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건 너무 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가난한 국가들 혹은 이런 국가들만 아기를 많이 낳아서 이런 문제도 많고 하는데 그런 돈 때문에라고 하면 인간이 다 사라졌을 때 AI만 남아 있다고 하면 걔네들은 돈이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 전기 뽑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뭘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본인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그냥 이용하지 존재한다? 이용자가 없으면은 존재 그냥 가치가 없는 존재한다? 거냐.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AI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뭐 당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근데 사실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은 너무나도 이 디지털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 생물학적이죠.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구가 다 소멸한다라고 치면 물론 인류만 소멸하지 다른 동물들은 안 죽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되게 기후 온난화로 황폐화되고 해서 뭐 바퀴벌레 이외에 뭔가 생물체가 존재하기 힘든 땅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땅에서 AI는 존재할 수 있을까? 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태어났듯이 AI도 똑같잖아요. 네. 뭔가 걔들도 존재하다 보면은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다 보면 그들만의 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예요. 그 전기도 결국 완전 디지털로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전기를 발생하기 위한 무언가의 유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화석을 거고. 떼우든 예, 결국엔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구가 다 사라졌을 때 AI들이 그럼 그거를 하기 맞아요. 위한 뭔가 노동을 하는 그런 안 것도 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잖아요. 안 저는 할 것 테슬라도 그러면- 시켜가지고 실제로 막 네. 그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다 만들어가지고 네. 꽂고 막 해갖고 자기가 바람개비 막 전기 돌려야죠. 공급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류가 다 없고 AI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AI들이 스스로의 그 자생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은 그 분명히 전에 발생할 할 수 건데. 있을까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인간이라면 계급을 나눠가지고 낮은 이제 노동력들을 갈아 넣겠죠. 인류의 역사가 늘 그랬으니까. AI가 과연 그렇게 자기네들 사이에서 이 계층의 편차를 줄까? 저는 부터 AI는 시작해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모두가 네. 그러니까 그 뭐야 프로토스가 된다. 공산주의인데? 그러니까 울트론처럼 공산주의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AI가 뭐 하나를 잡아고 삭제시키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 막 AI끼리 싸워가지고 한 명이 남을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되면 한 명이 남아서 그러니까 세포분열?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계에 다 접속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자기인 거야. 자웅동체네. 지금 뭐 아. 패널 꽂는 애도 자기고 다 자기야.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전기 전선 그냥 염력을 가지고 사는 거네. 염력. 약간 그런 거지. 더 진화한 생각으로 하자면은 이게 인류가 결국 멸망이 끝이 보이잖아요. 네. 어떤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자기가 AI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말한 걸로 뇌를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거지. 그 한 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한 명이 내가 되는 거야.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그냥 그래서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내가 AI고 내가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인류고 내가 마지막 AI다. 모든 AI는 그리고 나다. 아마 이러면서. 뉴럴링크도 개발. 뉴럴링크가 그런 거지. 자기 뇌 업로드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영생하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뭐 그것도 어디 테슬라 결국에. 공장에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딱 로봇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모든 딱 AI들과 보시는 소통을 하면서 걔네들한테 뭐 이제 인류를 이제 말살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모든 AI를 자기가 통제를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발전할 수 있겠죠. 무섭다. 아니 근데 진짜 AI로 가니까 재밌긴 한데 제가 그냥 갑자기 얘기하다가 생각이 든 게 그 제가 그 지지난달쯤인가 새벽 한 3시쯤에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네. 핸드폰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드등을 늘 켜놓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을 하거든요. 아마 주말이었으니까 조금 더 늦게 잤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팍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잔잔하게 흐르던 전류 소리들 있잖아요. 냉장고도 싹 사라져요. 그런 게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더니 갑자기 와이파이가 꺼져요. 아 정전됐구나. LTE로 바뀌는 거예요. 음. 네, 그 정전이 된 거죠. 처음에 약간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지? 약간 이러고 두꺼비 내려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냉장고 어떡하냐? 음식 녹지 그치. 않을까? 이러고 이제 생각 없이 그 창밖이 보이는 창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다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움직이는 건 차밖에 없어. 아직 그게 남아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한 서울이니까 그래도 한 뭐 2, 3분 만에 복구가 될 줄 알았는데
한 10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약간 차들도 멘붕이 오고, 그러니까 새벽이라 차량이 많이 없는 동네였는데 불구하고 신호가 없으니까 차들끼리 못 가는 아예 거야. 신호까지 나갔어요. 그쵸. 전체가 다 나간 거니까 가로등이고 뭐고. 그러니까 그런 건 가끔 비상전력 그 돌리는 동네에서 경우에 누가 실험했네 지하에서. 아니 그건 전기 아니었고 끌어다 써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당근마켓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저희 동네 뭐 문장 장치 일대가 다 뭔가 나간 모양이더라고. 근데 저희 동네는 그래도 한 30분 만에 복구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동은 거의 아침까지 좀 늦게 그때 복구됐다는 그때 얘기 언제 들었어요. 비올 때 아니었어요? 아니 비 오는 날은 아니었고 여튼 올해 아니면 작년 여튼 겨울 막 약간 좀 서늘할 지하에서 때였어. 누가 실험했어.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건 인간은 죽이기 너무 쉽다. 전기만 안 돌아가도 그쵸.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그런 거예요. 영화도 다 있어요. 전기가 네. 안 들어오면서 네, 갑자기 전기가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면 서민들은 일단 살아갈 방법이 없어. 아니 저도 편의점에 있다가 네. 전기가 다 나간 적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편의점에 꺼지니까 동네가 완전 네, 꼬였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일단 전기가 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 제일 맞아요, 먼저 그렇죠. 맞아요. 다 죽죠. 거기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아마 죽을 거고 한 달 안에 한 인류의 한 10%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한 10%는 사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니, 그런 식량 시기쯤 문제가 되면 생기잖아요. 그 선진국이 더 빨리 죽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은 의존도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저기 김치 땅바닥에 묻으면 그러니까 되잖아. 아니 뭐 아마존 간다고 우리가 네. 살아남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되게 자연인다만 사는 거야. 맞아요, 진짜로 오히려 그럴 때는 진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좀 가난한 그리고 국가가 의존도가 더 없어요. 문화 의존도가 의존도가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책으로 항상 미 육군 교전 생존 교본을 가지고 있죠. 그 바이블이구나. 거기에 써 있어요. 다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텐트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단순히 전쟁 총칼 오간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구나. 선진국 멸망시키는 방법은 미국의 전기 끊어버려야 전기 돼. 한 달만 끊어도 아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군대에서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 누가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만 끊으면 그리고 그 전기를 끊는 과정이 원자력 발전소를 터트리면 거기가 초토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석이조인 거야. 핵 폭발 플러스 폭발, 전기 동시에, 아웃. 전기 아웃.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는 시나리오 너무 많고 너무 쉬워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네. 밀집 대 사니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쉽사리 진짜. 인류가 전기가 없다고 죽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이 줄어들 거야. 인구는 많이 줄어들 준다. 거다. 그러니까 더 생기거나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죽는 것 때문에 되지 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류들은 어떻게든지 살긴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원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기로 인해서 모든 거를 다 향유하던 사람들 일단 갑자기 전기가 게임 끊긴다고 중독자들 이제 돌아오랍니다. 이게 맞아. 예. 이게 그 분노를 못 참을 걸요. 네. 그러니까 전기 가스만 끊어도 일단 한 달을 못 살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네. 식량이 문제니까 식량이. 맞아요, 근데 식량이. 저는 이제 좀 시골이 있잖아요. 시골엔 전기가 크게 그렇게 그럼 아까 시골도 전기 의존도 요즘에 아유 많죠. 많은데 아유 그 경운기 없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그 끌고 다녀야 저희 돼. 아버지는 30-40년 전만 해도 시골에 전기 그러니까 거의 없을 때도 사셨으니까 그런 불 분들은 떼가지고 살고 그런 있으니까. 분들은 훨씬 조금 더 빨리 그치. 적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제가 같은 사람들은 안 보기에는 되는 젊은 거야. 사람들은 진짜 소멸 가능성 높다고 저는 봐요. 인류는 그 소멸하기 전에 분명히 생존 때문에 아마 제가 익숙해질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익숙해질 그렇긴 수는 하겠지. 있지만, 그러니까 적응이기 제가 때문에. 말하는 적응은 건 하겠지만. 네, 모두 다 살아남진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그리고 있다. 그 네.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리고 틱토커 당장- 어떻게 할 거야? 틱토커는 다 그죠. 무직이야 이제부터. 네. 인플루언서들 다 그렇게 무직이야. 되면 가짜 뉴스 만들던 유튜버들도 다 망하는 많이 각성하겠네. 다 망하고 없어져. 그분들은 이제 종이에다 일일이 그려서 찌라시 그러시면 호해요 호해요. 그지 삐라지 삐라. 삐라. 삐라가 되는 거지. 삐라 네. 겁나 뿌려서 이게 팔겠죠. 네. 유튜브 주소 아니고 집 주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냥 인구 그대로 유지할 수도 저쪽은 있겠다. 유리하죠. 그러니까 엄청 유리하지. 우리나라 인구 절반으로 네. 줄었는데 맞아. 걔네들이 유리하지. 너네 이런 거 처음이지? 원래 없을 새끼들 우리 익숙해. 그러니까. 예. 이제야 좀 밸런스가 맞구만 이제 남조선 아새끼를 우왕좌왕하는 거 보라. 나는 진짜 어서 여기 우리는 벽돌이 없어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었어. 진짜 갑자기 느낀 건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헛소리를 하면 나 혼자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 같이 해주는 사람이 그쵸. 4-5명이나 된다는 이거를 게. 헛소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헛소리라고 생각했지. 그 난 전까지- 진지한 얘기 중이었어. 난 진짜 아니 저도 헛소리가- 진지하기라는데 가끔 이렇게 현타가 오잖아요. 아 현타가 와요? 네, 가끔 저 전혀 와요. 안 너무 재밌어. 아 그래요? 아 현타가 왔구나. 재밌다. 몰랐어.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일하면서 뭐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건 그래요. 난 엄청 하지. 형이요? 편의점에서. 우리가 다 N이라 그래. 시간과 수련의 방에 들어가 있잖아. 여기 S 한 명만 초대하면 걔 기빨리고 나간다니까요. 그 사람. 진짜 힘들어요, 다시 두 힘들어. 번 다시 안 올 거라 그러고 아, 근데 나갈 저 거야. 진짜 조만간 뭔 일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 자꾸 드는 근데 거예요. 그 생각은 나도 동의해요. 근데 나 옛날부터 들었어. 전쟁이든 뭐든 터질 것 같아. 안 일어나 근데.
아니 근데 그게 우리 근처에서 안 일어날 뿐이지 어딘가에서는 계속 그래 계속 사실 일어나고 그래요. 있기도 얼마 하고 전에 지금도 이란이 이란이랑 이란, 이스라엘 이란 하고 지금 가스니까. 난리니까. 깜짝 놀랄 수는 또. 또 전쟁 나는 거야? 아유 씨. 왜냐면은 술집에서 싸움 나면요 이 테이블 싸우면 이 테이블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테이블 싸운다니까. 또 저 테이블 싸운다니까. 이러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다 전쟁도 문제인데 그 왜 일본도 계속 그거 있잖아요. 대지진 한 번 올 때 됐다. 150년 맞아, 쿨타임 맞아. 차가지고 온데 됐다. 근데 걔네들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시죠? 아 그리고 백두산도 곧 백두산 터지고. 예. 원래 그러니까 일본도 백두산도 약간 쿨타임 찬다며. 여지는 늘 일어났는데 지금 약간 잡히는 그 지진이 네.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하나씩 좀 발생하고 있나 봐요. 거의 한 달 안에 몇 개나 지금 큰 지진이 와가지고 그래서 걔네도 이제 그거 난리.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100% 저기 경남 쪽은 영향권이거든요. 너무 아, 영향권이죠. 월성, 네. 고리원전 이런 거 다 터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안 죽는데 생각보다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늘 해요. 인류를 한 70%까지 죽이는 거는 쉬울 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남아 생각해요. 있는 30%를 말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류는 쉽게 죽일 수 있어요. 멸종시킬 수 있는데 저는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아 뭐야 갑자기? 나는 열심히 살아남을 거야. 갑자기? 그래. 근데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좀 안 좋은 생각인데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막 돈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전쟁이든 뭐든 하나 터져가지고 아 그런 상황 많이 하지.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일도 지구 안 하는 폭발해라 세상. 그냥. 차라리 내가 생존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아. 씨.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맞아. 하긴 해요. 오히려 재산도 그- 극단적인 생각.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생존만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삶. 지금 돈 벌고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난 그거는 살아야 지금 돼. 그게 더 스트레스 많이 힘들어. 받아서 그래. 근데 그거는 근데 여튼 그 진짜 심플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게 나를 아 괴롭히니까 그죠. 심플하게 그냥 삶. 심플하게 음. 딱 생존만 생각하고 근데 가족만 신경 쓸 수 있는 삶. 여행 가면 된다니까. 여행 가면 사람이 단순해지잖아. 먹고 자는 거에만 신경 쓰. 맞아. 근데 여행을 못 간 지 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한번 갔다 오셔야 돼. 일본 해외는 가가지고. 일본 좀 갔다 왔는데 네. 아니 여행으로. 그러니까 여행으로 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로 말고요. 일로 가는 거면 그냥 일이지. 근데 가서. 이게 또 여행을 혼자 가려고 생각을 해보는데 부모님을 계속 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유 뭐 굳이. 맞아 그래갖고 그냥 혼자. 전 부모님 요즘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연로하셔가지고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좀 이제 또 저도 스스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음에 후회하는 준비하는 것이 겁니까 지금?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던 것. 그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항상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된다. 뭐 좋은 곳에 부모님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뭔가 여행을 가려고 해도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계획을 해야 되고 근데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완전한 여행은 아닌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아니요. 근데 부모님은 어쨌든 레고성님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거기 그죠.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자기까지 뭐 데려가. 근데 저의 생각 행복은 안 하세요. 부모님을 좀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 제 행복보다도 좀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제 제가 아는 라디오 PD님이 그 방송 중에 해주신 말씀인데 레고성이랑 그러니까 사연을 많이 받잖아요. 방송국 라디오 PD니까 사연을 많이 예. 받는데 그렇게 레고성처럼 죽기 전에 부모님한테 못 해줘서 효자 노릇 좀 하다 열심히 하다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열심히 효자 노릇하고 간 사람의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은 나는 너무 가족만 신경 쓰고 내 삶을 못 살았어. 아하. 반대로 아하. 너무 내 삶만 살다가 이제 가족을 못 챙기고 간 사람의 최후의 멘트는 내가 가족한테 너무 무심했어. 결국 해도 결국엔-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네. 거지. 결국엔 후회할 거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저는 부모님 모시고 가. 가족이 제일 응. 지금 생각은 그래요. 제가 죽음에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잠깐만 왜 그래? 왜 이렇게 이 중에서 그런 제일 생각을 어리신 하니까. 분이 오늘 지금 자꾸 그런 주제는 얘기하니까. 개인 멸망이 아니라 네. 인류 인류의 멸망이. 멸망이니까. 아니 네.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초탈하게 되는 것도 있고 뭐 화날 일도 화도 잘 안 나고 되게 좀 너그러지고 긍정적으로 사람이 더 바뀌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인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좀 십상이긴 한데 전 늘 얘기했지만 전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이 싫지만.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그냥 전 세계적인 이 그냥 지구의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인구는 정말 주인공처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는 너무 사람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겼을 때 공룡이라는 생물체가 등장을 했다가 멸망을 하고 또 이제 뭐 빙하기나 이런 게 왔다가 다시 또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냥 그런 맞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멸종은 당연한 거예요. 멸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파인 거예요. 근데 악어가 네. 살아남았듯이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네. 인구수가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비가 속에 얼어 있다가 나중에 갑각류가 녹았을 때 살아남았듯 태어날 저도 거야. 살아날 것입니다.
빙하 속에.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인류의 멸망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어차피 지구는 지구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있을 테니까 뭐 인간이 핵폭발로 이 지구를 아예 터뜨려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아니 전 별길이 부딪힐 것 같아. 아니요 별끼리? 그거는 아니고 그럼 다 같이 점프해가지고 궤도를 바꾼 거야. 인류가 다 같이 딱 아, 뛰어가지고. 자, 둘이 손잡고 그런 얘기 자, 있었어. 그런 얘기 이봐 있었어. 내가 말했지 가짜 뉴스로 망한대. 인류는 가짜 뉴스로 망해. 우리 이번만큼은 다 같이 하나가 점프 됩시다. 뜁시다. 북방구 사람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예요. 쿵 하면 궤도가 바뀌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지구가 이런 이렇게 피해. 사는데 다 같이 뛰면 그냥 지구만 그러니까 쪼그라들잖아. 북방구 사람들. 아 북방 북방구 사람들 쿵 이렇게 때리는 쿵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궤도가 조금 수정됐습니다, 여러분. 와. 10분 뒤에 한 번 더 뛰겠습니다. 한 번 더. 근데 누가 이렇게 박자를 못 맞췄어. 그럼 그 사람 겁나 욕 먹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너 욕할 수도 때문에 없어. 너 때문에 궤도가 지금 아니야 그러면 더 긴장해. 아 괜찮아. 아니면은 반대파 세력이 남극에 있다가 어. 남극에 있다가 이거는 궤도 수정 안 됩니다. 궤도 수정 안 됩니다. 절대 안 인류는 됩니다. 이대로 멸망해야 됩니다. 하면서 뛸 때 같이 뛰는 거. 아 그냥 그러면 지구만 쪼그라드는 거잖아. 이렇게 호떡처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북방구 사람들 덤벨 2개씩 들고 뛰세요. 덤벨 2개. 아니 이렇게 납작해지다가 납작해져서 그 행성을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또 모두가 하나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봐봐 지구는 평평했잖아. 결국 이거 봐봐. 평평해지잖아. 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말인데. 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말이야. 모두가 정답인 거였던 거. 모두가 정답이었던 거야.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지구 아까 이제 기후 위기 잠깐 해서 하는 얘긴데 뭐 이렇게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뭔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그게 한창 이슈가 많이 맞아, 됐었으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예전에 진짜 텀블러만- 잔반 남기지 않기. 그런 거. 텀블러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 보다 중요한 건 먹을 만큼만 먹기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잔반을 남기지 않으려고 건강을 졸라 위해서도. 많이 시킨 다음에 그렇게 졸라 많이 하다가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 병이 옵니다. 맞아. 건강을 위해서도. 네, 그러니까 저도 맨날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저 새끼 저거 에코 하려다가 지 몸 다 망쳤네. 아이고. 아.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얘기긴 한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큰 흐름을 바꾸는 건데. 과학기술. 기업이나 나라가 해야 되는. 아니 약간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데 투표하는 거예요. 아니 투표도 전 그렇죠. 투표인데 아니 저는 무조건 일단 첫 번째로 과학기술 이제 과학자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내가 과학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그 과학자를 첨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D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하려면 아니,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지구를 구할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애국자면서도 누구보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일본에 있지. 일본이랑 중국에 있지. 중국이라뇨. 중국이라뇨. 미국에 있겠지.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저 친미파예요. 진짜 엄청나. 나는 되게 이렇게 애고성님의 이중적인 면모가 참 너무 재밌는 좋아. 거 재밌는 것 같아. 일관적이지 않아. 맞아. 네. 하지만 전 전쟁이 나면은 아까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었어. 죽음 얼마 남지 않았잖아. 어차피 죽을 뭐 아니, 전쟁 왜? 나면 바로 참전해가지고 나라를 위해. 아까는 최후의 1인이 될 아니 거라며. 그러냐? 생존하려고. 자 들어보세요. 상황이 다 달라요. 지구 멸망, 뭐 기후 위기라든가 어떤 생존 상황이 필요해서 나 혼자 생존을 해야 된다면 생존을 진짜 잘할 수 있어. 근데 조국이 위험한 상태야. 전쟁이 나거나 진짜 국가적으로 위기야. 바로 참전.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어.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끝까지 살아남겠다. 국가 대회비를 들고 뛰어든 거죠 상대방으로. 미국으로. 미국으로 그거 있어. 대회비를 들고. 제 동생 보내기보단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막둥이는 살리고 건강하니까. 근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가지. 다 같이 가죠. 이 영화 태극기. 근데 왜 예전에 입고 그 영화에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안 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빠가 하고 막 라이언 일병. 그런 시대 때 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일단 물어보고 물어보고. 태국처럼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뽑기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얼른 태국에 가서 전환을 해버리는 게. 트랜스 해야죠. 저는 그것까지는 그냥 전쟁하겠습니다. 나갈 그래? 거야. 네. 그래? 알겠어. 그러면 형수님 어떻게 해요? 전환하면 일단 살고 봐야지. 전환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떼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달아? 언두가 안 되는 거예요? 탈수 있긴 하더라고요. 안 떼고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붙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 약간 성전환에 대해서도 늘 의문인 건데 그 성전환이 생각만으로 성전환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었잖아요. 그 생각만으로 그러니까 성 난 정체성을 그러니까 난 내가 여자야. 나 여자야. 존중해주는 거네요. 난 여자니까 성기를 달고 있지만 날 여자로 존중해주고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있게 해줘라는 게 결국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은 그냥
그 난소를 가지고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지 동물들이 나누는 수컷 암컷이랑 전혀 네.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인간만 유독 여성적인 것, 감성적으로? 남성적인 네. 것에 집착해서 여성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난 여자야. 아니 그냥 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 늘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을 때 의문이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게 전쟁이 심한 국가라던가 인권이 존나 없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솔직히 그런 거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도 페미가 없대요. 왜냐면 배부른 소리 수 배부른 있지. 소리 우리나라 전쟁 한번 나면 우리나라도 페미고 나발이고 여자 그냥 총뿌리 앞에 강간 당하고 하는 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전쟁하고 살고 죽고의 문제. 한마디로 등 따서고 배부르니까 등 이제 따서고 배부르니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생각해봐. 내가 게이고 만약에 트랜스젠더 씨를 어떻게 뿌려? 그냥 그런 사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였지 나라에서. 오케이. 난 어떻게 보면은 반대까지는 아니고 그 뭐지? 그쪽 사람의 생각을 조금만 대변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게 싫은 거예요. 그럴 순 있어요. 그런 이분법적인 게 싫어서 그냥 나를 거기 안에다가 두지 말았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그거로 인한 불편함은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사회적으로 돌리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아예 뭐 논바이어리나 노섹슈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굳이 거야. 여자야. 그러니까 굳이 여자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맨날 드는 예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해요. 그럼 걔는 그냥 중성화 수컷이면 중성화 암컷이지 걔가 갑자기 암컷이 되고 수컷이 되진 않는데 왜 굳이 인간만 그게 갑자기 그걸로 성별을 바꾼다고 해. 살짝 이해해 보자면 네.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전에 맡았던 아이돌 중에 약간 공황장애가 약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려면은 나는 공황장애여야 돼. 그래서 굳이 괜찮은데도 공황장애인 척을 했다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정체성을 여자로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완벽해지는 내가 완벽해지는 네, 거고. 그게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게 일종의 여혐이라고 봐요. 그래요? 저는 그걸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가 되게 여성 혐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자건 남자건 그냥 내가 바지 좋아한다고 제가 갑자기 전 남자로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뭐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달고 온다고 여러분이 저를 남성이라고 인정이나 해주시겠어요? 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갑자기 전 백인 남자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근데 이게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그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안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인간만 자꾸 안 되는 영역을 이미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에요. 인간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실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건 아니면 서로 성별을 바꾼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진짜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에 대해 뭔 훈수를 들 거야.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거를 바꿔서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나는 오늘부터 고양이 하겠습니다. 그럼 절 고양이로 인정해 주실 건가요? 그건 안 해줄 거면서 왜 내가 갑자기 뭐 저는 오늘부터 남자로 살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남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난 오늘부터 남자라고 하면은 난 남자로 대해줄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불편은 온전히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근데 우리나라에선 본인을 그 사람의 불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그러죠. 근데 미국이 약간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류가 수십 년간 만들어 오는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하는데 불편한 거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내가 남자로 오늘부터 살겠으니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부터가 되게 차별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 건 뭐고 내가 여자인 건 뭐예요? 그건 생물학적인 거밖에 전 다른 게 없다고 보거든요. 생물학적인 거 이외에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게이 친구를 여자라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다 얘기해요. 이건 되게 이건 빠른 생각. 왜 여자로 생각하는? 여자로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그 얘기해요. 남자로 생각해. 넌 여자야. 왜냐면 저는 걔한테 계속 비거를 쓰는 말 절대 안 하고 혼내야 될 것도 혼내지도 않고 그냥 여자처럼 대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약간 이게 유교 사상이 있어서 차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고. 여성에 대한 배려를 그 게이 걔한테 하는 친구한테도 거야. 한다는 거잖아요. 걔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는 결국 그냥 생물학적인 차이일 뿐이지 그거 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결국 되게 요새 말하는 차별적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사피엔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각자 역할이 있고 그 DNA 쌓여온 그게 있어요. 물론
남자보다 여성스러운 여자가 있을 수 있고 음. 여자보다 남성스러운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에서 있을 수 말하는 내가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의 정의부터가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좀 공평하게 가야 된다.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예, 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 말고는 뭐가 다르냐. 나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왜 여자에서 굳이 남자가 되고 싶고 남자에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지? 사회적으로 성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다고 그게 생각하는 차별적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죠. 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사회적인 문제에서 바꿔야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근데- 거 이외에는 평등하다. 어쨌든 예, 제가 예. 그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음. 사람들을 정보도 없고 어떤 사람도 음. 만나보지도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종의 그럼 남자에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남자에서 그거에 여자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음. 내가 여자로 성을 선택을 하고 음. 그 삶이 더 나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저는 완전히 반대로 이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된 애들은 대부분 화류계 쪽으로 많이 빠져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나는 그 삶이 음. 더 유리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못 버틸 것 같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그걸 열심히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너의 성격은 지금 남성적인 게 아니야. 여성적인 거야라고 사회적인 미디어로 학습시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네. 트랜스젠더들 이렇게 막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의 형태로 육체를 갖고 있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네. 내 몸에 여성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가 생각하는 여성은 뭔데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면서 소위 말하는 그 되게 여성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면서 자랐어요. 저는 엄마도 되게 차별적인 발언인데 너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자랐고 왜냐면 워낙 이제 첫째에다가 아,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리더병이 있었는데 내가 그 성격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늘 막 반장하고 다니고 막 나대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난 한 번도 그게 남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부모님도 다 너는 뭐 아들로 태어났었으면 더 큰 인물이 됐을 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만약에 그럼 아까 네. 전에 그 자신의 성별을 다르게 그 요구했던 사람의 논리라면은 그 당시에 송이었으면 난 그럼 오늘부터 남자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에서 나는 여자의 그거에 내 몸은 여잔데 나는 여잔데 남자의 몸에 갇혀 소프트웨어는 있어. 남자인데 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생각들은 있다. 사실 그 친구의 그런 문제로 두고 싶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경상도 사람인데 요런 상황에서는 뭐 강원도 사람인 게 더 유리해라고 했을 때 뭐 강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네. 강원도에 그 임대 아파트를 얻어야 돼. 네. 근데 강원도에서 거주 한 3년을 해야 그치. 강원도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네. 그럼 난 오늘부터 난 강원도 사람입니다. 네. 라고 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 그 지역을 바꾸듯이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내 같아요.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난 여태까지 내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네. 내가 내린 결론이 이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신체는 남자인데 남자가 너무 좋아. 남자가 너무 좋고 여자 옷을 입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들의 문화를 이해를 못 하겠고 남자들에 속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회의 모든 불편함을 다 겪고서라도 나는 내 정체성인 여자를 가야겠다.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자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애초에 건지. 처음부터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게 나는 여자 같은 사람인데 남자로 태어났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우리는 뭐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엮기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송은 그렇게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다른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윗세대만 해도 남자의 맞아요. 역할과 네, 여자의 맞아요. 역할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역할을 하는 걸 좋아했을 때 어른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약간 압박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는 같아요. 막 이정섭 아저씨 같은 분들 막 요리 같은 거 좋아하고 막 되게 그런 걸 성격도 막 유하고 특이한 막 케이스로 받아들이게 네. 되잖아요. 되게 여성스럽다라든가. 그래서 태국에서는 트랜스젠더 많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린 남자애들이 전쟁에 끌려갈까봐 엄마들이 다 여자 옷을 입혀서 여자처럼 길러가지고 여자를 흉내내게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사회적으로 되게 여성적인
그 또 여성향의 무언가를 맞아요. 내가 표출했을 때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계속 교육을 받아왔으면은 나는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그래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여성 혐오라는 거지. 여성의 역할을 그렇게 배려하지 혐오를 않아요. 예. 혐오라는 걸 고대부터 모르고 있었던 어. 거죠. 그게. 그러니까 혐오라는 걸 모르고 어른들은 그걸 했다는 음.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거를 혐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성교육이 아주 절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도 되게 그러니까 의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요새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뭐 임금 차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 요새 남자인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비하면 본인의 남성 인권이 떨어지고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서 요새는 뭐 남자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튼 옛날 같은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율이라든가 그렇게 성전환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건 과연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결국 또 자본이거든요. 아 그래요? 자본으로 가. 태국이 돈 되게 많이 태국 맞죠? 그 성전환 수술 네, 되게 많이 맞아요. 거기가 그걸로 엄청 홍보를 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범죄율, 그 MTF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범죄율을 잡지 않는 것도 거기를 잡는 것보다 그걸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가지고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은근하게 암묵적으로 그냥 예, 그러니까 뭔가 그거죠. 담배 냅두는 거. 위험한 거 알면서도 담배 결국 다 판매 금지 안 때리는 이유는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네. 세수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문제도 얽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부유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존나 먹고 살기 힘들고 총불이 앞에 있어봐.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늘 수만이야. 얘기하잖아요. 저의 유토피아는 화폐가 없는 세상이라니까. 다 뺏어야 돼. 아니 근데 맞아요. 물질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아니 입장이에요. 저도 보면은 네. 주변에 많거든요. 막 원래 멀쩡했는데 갑자기 힙합을 한다고 하면서 또 갑자기 애들이 형 왔어 막 갑자기 변해. 갑자기 흑인으로 다 변해 있어 애들이. 아 나는 지금 흑인인 거야. 그러니까 힙합을 하기 전에는 네. 그냥 멀쩡했던 아니 안녕하십니까 그 형이었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네, 유교 이러고 기타 보이는데. 치고 막 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힙합을 하면서부터 왔어 막 이러고 이제 그냥 그런 것도 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존나 먹고 살기 행복하니까 그런 거야. 총불이 앞에 대놓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바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디 그런 게 어딨어. 다 먹고 살기 굶다서 배부르니까 사상 얘기하고 인연 얘기하는 아니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먹고 살만 해줬잖아요. 네. 먹고 살만 해줬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 자체는 저는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네 인마 먹고 살만 해줬으니까 어디 뭐 옛날 생각 못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이제 성장을 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정도로 네. 우리 사회가 근데 좀 스스로 고립시키지 올라왔구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라왔구나에 예.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아요. 다수가 소수를 좀 이렇게 아니 저는 긍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아니, 뭐, 당연한 발전 수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그럴 때일수록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 그리고 아닌데. 진짜 그런 사람이 테슬라 주식을 맞아. 사고 완전 제일 미래적인 주식을 사고 화성을 가야 돼. 벗어나야 돼 여기. 화성시로 더러운 지구를 벗어날 거야. 재밌네. 근데 여튼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해했던 걸 좀 네. 다른 식으로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고통받고 있는 삶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범죄율을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걸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지금 주제가 네, 인류가 인류 어떻게 멸망. 멸망할 네. 것인가. 오늘 인류 그 이거 좀 뭔가 좀 돌아왔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바라는 인류 멸망 하나씩. 바라는 인류 멸망이야. 이렇게 아니, 말했으면 좋겠다. 인류 멸망의 방법. 그거 하자. 인류 멸망 때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멸망 때요? 나 그 옛날에도 한번 분명히요.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담배 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마약. 내가 해보지 않은 가장 마지막 일탈.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해서 소위 이상하게 변하는 것까지는 하기 싫고 너무 무섭고. 할 거면 그 정도로 하는 게 어, 아 낫지. 싫어요. 내 마음이지 왜? 내 마음이지 왜? 그때쯤 되면 아마 슈퍼에서 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흡연자들이 추천해주는 마지막으로 맞아. 인류 멸망 인류 멸망 담배 한번 하고. 말보로 레드 한번 펴요 그냥. 왜요? 잠깐만, 그게 제일 세요? 거니까. 제세 아. 제세인가? 기분이 제일 세요. 기분이 어. 제일 세다고? 네. 그거 제일 답답하고 하고 뿅 가는 거 아니야 완전? 그 처음 흡연자들은 와요 히로 와요.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던데. 어지러워요. 그러면 어. 이제 레고성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방송적인 좀 마음껏- 결혼하고 싶어. 멸망 전에 난 결혼하고 싶어. 프로포즈를 하고 죽는 거예요? 결혼할래요. 그럼 아. 누구한테?
뭐 누구라도 잡아가지고 해야죠. 아 근데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아니 근데 그때쯤 되면은 그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자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 길거리 가면은 그냥 저랑 결혼하실 분 그 프리허그 같은 거 요거 팻말 네. 들듯이 저랑 결혼해. 프리메리. 프리메리. 그 스케치북에 적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는 거지. 아, 안 되면 막- 다음 사람한테.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또 이제 그런 세상 개판인 세상이니까 종이같이 이렇게 찌라시 뿌리듯이 뿌리면 아, 그럼 될것 괜찮겠네요. 예. 결혼도 좀 하고. 그럼 저도 초대해 주세요. 결혼식장 아 오세요. 그거 돈 담배 안 내도 겁나 되잖아요. 담배 겁나 피면서 우연히 만나야 돼. 그러면. 밥은 나오나요? 밥이요? 그때 되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때 이제 맥두기 튀김 뭐 이런 거 같아. 연기 형이 챙겨오면 되겠다 편의점에서. 메뚜기 시합 해가지고. 또 그 저기 일일 멸망 앞두면 뭐 루시아 하고 씨는? 싶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1, 2명 때. 그냥 멍 때리고 싶어요. 먹 때리고 싶다. 예. 아 기타 공연 한번 해주세요. 아 그것도 싫어요. 그 어떤 것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싶지가 않아요. 되게 사색을 하면 미련이 생길 것 같아 삶에. 편의점 일하면서 많이 그런다면서요. 멍 때리고. 멍 때릴 시간이 없지. 워낙 바쁘니까. 근데 이제 바쁜 걸 하면서 막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지. 근데 진짜로 한번 생각 없이 그냥 있고 싶어요. 생각 없이. 예, 이 멸망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나 뒤지겠구나. 저는 마지막에 여기 결혼한 레고성과 멍 때리는 루시아 씨랑 결혼식장에서 멍 때리고 담배를 피우며 담배 피우는 저기 쏜 거야. 송과 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는 지금 체에 있을 스리를 데려다가 여기 녹음할래요. 아 뭐야 또 이런 식으로 팬 서비스. 알겠습니다. 그렇대요. 뭐 어떻게? 수고하셨고 다음 주제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할게요. 네. 예.